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호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의 반복문 for loop와 while loo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복문은 말 그대로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C에서도 사용되고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반복문에 있어서 특정 조건을 걸어주는 방법이 바로 가정문입니다. 이 가정법, if에 대해서 배워보고 조금 더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왜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원하는 조건을 걸어 특정 상태에서만 원하는 동작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if 영어를 배울 때 가정법이라고 말하면 if 가정법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특정 조건을 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리스트에 있어서 1000보다 작을 때 혹은 100보다 작을 때 10보다 작을 때 각 조건들에 맞춰서 특정 행위들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데이터 처리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두고 앞서 말한 것처럼 10보다 작을 때, 100보다 작을 때처럼 10보다 작은 요소들만 출력할 수 있고 100보다 작은 요소들만 출력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웹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했을 때 로그인을 성공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라 라고 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정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로그인을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넥스트 버튼을 누른다고 하였으면 이는 분명히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성공을 한 후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요. 해당 과정에서도 가정법이 쓰이게 됩니다. 즉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였을 때 여러 조건들을 통해 각 조건에 맞춤형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가정문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가정문은 if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if, elif, elif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정문을 쓸 수도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문 어떻게 쓰는 걸까? 라고 묻는다면은 먼저 if, 영어랑 똑같이 if라는 것을 적어주고 그리고 뒤에 조건들을 적어줍니다. 해당 조건들을 적어주고 앞서 반복문 for, while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콜론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는 만약 무슨 조건이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반복문처럼 앞에 4칸을 띄워줍니다. 4칸을 띄워주고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라면 동작 1을 수행하고 그리고 동작 2를 수행하고 동작 n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랑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else입니다. else는 if가 아니라면은 다 이것을 수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if와 동일하게 else 구문에는 안에는 4칸을 띄우고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0일 때 만약 a가 0보다 크면 a는 양수이다를 출력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a는 음수이다를 출력해라 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0. if a가 0보다 크다면 print a는 양수이다. 만약 else print a는 음수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 값이 0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는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else 구문을 타고 a는 음수이다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실제로 A는 음수이다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은 A는 0보다 큰 것을 타기 때문에 A는 양수이다를 출력할 거예요. 네, 이 구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뭐죠? A가 1이라면은 이 if 구절만 타고 else 구문은 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여기 앞에 4칸을 띄웠기 때문에 4칸에 들어가는 것들만 if 절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 예로 프린트 A는 어떤 수이다를 출력해 볼게요. 만약 A가 0보다 클 때 A는 양수이다를 출력하고 또 A는 어떤 수이다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4칸을 띄웠을 때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칸을 띄워주는 것과 앞서 반복문에서 봤던 것처럼 4칸을 띄워주는 것에 상당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if 가정법은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if, elif, else, elif를 하나 더 써도 돼요. elif는 n개까지 써도 무방합니다. 해당 부분은 만약에 if 조건이라면 동작 1부터 n까지 수행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만약 이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라면 동작 1에서 n까지 수행해라, 또 elif를 쓰면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 동작을 수행해라, else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도 다 포함 안 된다면은 해당 동작을 수행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는 0일 때 만약 A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면 A는 0과 10 사이다를 프린트해라. 만약 A가 10보다 크다면 A는 10보다 크다를 프린트해라. 그것도 아니라면 A는 음수이다를 출력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문을 가져와서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운표가 PPT에서 쓰는 거라서 조금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가 수행되겠죠. 코드가 살짝 지금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A는 0일 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면은 프린트 A는 0과 10 사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elif A가 10보다 그냥 크다면은 프린트 A는 10보다 크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A는 뭐지? 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A는 0이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지도 않아요. 또 10보다 작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드에서 걸려서 A는 10보다 크다를 10보다 큰데 잘못 적었네요. 1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패스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else에 걸려서 A는 뭐지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A는 5를 해볼게요. A는 5라면 당연히 A는 0과 10보다 10 사이다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10보다 큰 수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12를 한다면 A는 10보다 크다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if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두 가지의 가정문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즉슨 if에서도 조건이 걸리고 elif에서도 조건이 걸린다면 어디 함수를 타게 될까요? 어디 함수를 출력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A는 8일 때 만약 A는 8보다 크다면 A는 양수를 출력해라. 양수를 출력하겠네요. 근데 elif A는 10보다 작다면 A는 10보다 작다를 출력해라. 현재 A는 8이기 때문에 10보다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A는 10보다 작다를 프린트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가 아니라면 A는 음수이다를 출력해라 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안 타겠네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에 걸리기 때문이죠. 자, 이 구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8,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은 프린트 A는 양수이다. 양수이다. 그것이 아니라 만약 A가 0보다는 크지만은 0보다 크지만 10보다 작다면은 프린트 A는 0과 10 사이이다. 그리고 그것도 모든 것이 아니라면 프린트 A는 뭐지? 라고 출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두 가지의 조건문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A는 8이기 때문에 A는 0보다 더 크고 0과 10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탈 것 같나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에 걸리는 것에 코드를 타고 그 뒤에 것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인 경우는 첫 번째에 걸리게 되면 그 뒤에 거는 보통 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컴퓨터는 위에서 차근차근 내려오다가 첫 번째에 걸리면 그 뒤에 것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 첫 번째에서도 걸리고 두 번째에서도 걸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씩 읽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솔직히 컴퓨터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1이라면은 만약 A가 11이라면 여기서도 코드를 타고 여기서 코드가 타서 이제 거기서 멈추겠죠. 하지만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 줄도 넘어가야겠다. A는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것도 아닌데? 그럼 다음 줄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서 참인 것을 계속 한 줄씩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조건이 참인 것을 찾고 나면은 그 뒤에 줄은 수행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or loop와 if와 같이 쓰기입니다. 앞서 반복문을 사용할 때 for loop와 while loop를 사용할 때 나머지를 통해서 369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if를 for loop와 if를 이용해서 369 게임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처럼 for loop와 if는 상당히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or과 if를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가 추가하였고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리스트네요. 왜냐면 이렇게 대괄호가 쓰였기 때문에 리스트네요. A는 1, 2, 3, 4, 5, 6, 7, 8, 90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B는 빈 리스트이고 C도 빈 리스트입니다. 만약 A가 for I in A, 지금 in 뒤에 레인지 없이 리스트만 쓰였어요. 그러면 I는 각 리스트의 요소를 가진다고 했죠. 첫 번째 루프를 돌 때는 I는 1, 두 번째 루프를 돌 때는 I는 2, 세 번째 루프를 돌 때는 I는 3, 이런 식으로 계속 돌게 되겠네요. 첫 번째 루프 돌겠습니다. for I in A, I가 1일 때 만약에 I가 5보다 크다? 이건 수행되지 않을 거예요.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else로 가고 C에 대한 리스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2일 때 또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C에 대한 리스트에 추가되게 됩니다. 점점점 이렇게 가서 6일 때 처음으로 B라는 리스트에 I 값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보면은 결국엔 B에 대한 리스트에는 5보다 큰 값들만 계속 추가될 거예요. 6, 7, 8, 90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C라는 리스트에는 1, 2, 3, 4,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if절에서 5보다 클 때만 B에 추가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혹시 해당 부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앞에 내용을 조금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해됐다는 가정하에서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그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코드를 수행하면은 프린트 B를 했을 때 B는 5보다 큰 수인 6, 7, 8, 9,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C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C 또한 5보다 작은 수인 1, 2, 3, 4, 5가 리스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or loop를 리스트에 대한 for loop를 돌면서 if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append가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계실 텐데 append는 추가하다 라는 뜻으로 리스트에 특정 값 i라는 값을 추가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for loop와 if 같이 쓰기 두 번째입니다. 해당 구문은 조금 더 해당 구문을 넣은 이유는 앞에는 if와 else만 봤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if와 elif를 같이 동시에 쓰는 것으로 동시에 쓰는 예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A와 B와 C가 모두 다 빈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for i in range 10이죠. 해당 구문 뜻이 뭐라고 했죠? i가 0부터 9까지 총 10번 반복한다. 0, 1, 2, 3, 4, 5, 6, 7, 8, 9로 반복된다 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i가 0일 때 3보다 작기 때문에 a라는 리스트에 i가 추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i는 1일 때 3보다 작기 때문에 a라는 리스트에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i가 2일 때도 a라는 리스트에 추가되겠죠. 근데 i는 3일 때는 여기에는 3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i 값은 3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구문을 타게 되겠네요. 그래서 b라는 리스트에 추가되고 4, 5, 6까지 b라는 리스트에 추가될 것입니다. 그럼 7일 때는 이제 여기서도 걸리지 않고 해당되지 않고 elif에서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else 구문에 타고 c라는 리스트에 추가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7, 8, 9까지 모두 c라는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print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저희가 예상되는 결과는 0, 1, 2가 추가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0, 1, 2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int 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대한 예상 결과값은 3, 4, 5, 6입니다. 네, 3, 4, 5, 6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print c까지 해서 c에는 7, 8, 9까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반복문에서 배웠던 range 10은 10번 반복하는데 그 i에 대한 값은 0, 1, 2, 3, 4, 5, 6, 7, 8, 9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하여 총 10번 반복되고 if절과 elif를 써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else 구문을 타게 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반복문, 파이썬에 대한 반복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정 조건에 해당했을 때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for과 while loop에 대한 반복문과 반복문에서 if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더 수정하거나 들으시면서 불편한 점, 개선됐으면 하는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수정해서 성장해 나가는 윤우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